자, 이제 우리 112페이지입니까? 자, 오늘 이제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론 들어왔습니다. 시장론. 자, 시장. 자, 시장은 요즘 우리 시험은 영어로 출제를 하는 게 많죠. 시장론 하면 M, 마켓, QM 이런 식으로 M을 출제합니다. 한자보다. 자, 그래서 시장론 여기서는 이제 4문제에서 5문제 출제합니다. 4문제에서 5문제 출제합니다. 시장론 MM. 자, 시장에 가면 이 시장 형태가 성공한 시장이냐 실패한 시장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자,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이렇게 나누고, 시장 성공한 시장을 보고 효율적 자원 배우면 됩니다. 실패한 시장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용어로 그대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시장 성공, 시장 실패, 효율적이다. 시장 실패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못 됩니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시장 성공을 하려면 성공 조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공 조건 4가지. 정보가 완전합니다. 지하 서비스 동질입니다. 진퇴가 자유롭습니다. 다수 수요 공급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이 시장은 성공한 시장이다. 효율적 자원 배분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지금? 여기 가보셨어요? 뭐하러 갔습니까? 바다 왜 봤죠? 자, 여기 가서 기도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이 4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시장을 보고 그때 만족해야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자, 오른팔 들고 우하향 이건 뭐랬죠? 뭐 수요, 디맨드 이렇게 표현했고, 우상향 오른팔 들고 우상향 이 공급인데 이 공급은 서플라이 이렇게 했죠. 이 시장은 이제 이 마켓은 이때 이 마켓 MDS 생각납니까? MDS가 뭐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디상. 이 시장이 바로 성공한 시장입니다. 시장 성공, 효율적 자원 배분 된다 이 말은 그때 이 시장 가격, 이 프라이스, 이 시장 가격, 시장의 이 신호등을 보고 바로 효율적 자원 배분 됩니다. 이게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 효율적.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정상 가격으로 정상 신호등이 작동합니다. 그때에 정상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됩니다. 이렇게 부르고, 제가 이거 머리, 가슴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머리는 형평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가슴은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생각납니까? 머리는 멋있다고? 이쁘다? 아이고, 효율적이다. 가슴은 형평성이라 했죠. 그래서 머리는 효율성, 가슴은 형평성. 이 계속 쓰기 바랍니다.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자가 어디 있다고요? 가슴에 있다고. 내 여자가 어디 있다고요? 가슴에. 내 남자는 머리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고 효율적이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들어주고 따라주면 그같이 사랑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내 여자가 형평성일 때도 있지만 형평성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더라도 가슴 안아주시면 그같이 사랑스러운 게 없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실패의 연속입니다. 효율적 작동 못한다 하는 게 시장 실패고 형평성이지 못하다는 게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책의 실패, 시장 실패, 그게 우리 현실 구체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같이 자 이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효율성 바로 여기 그대로 쓰는 거죠. 효율성. 그런데요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곡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못 그립니다. 우리가 시장 성공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 되는
정동진 다수다 하는 네 가지 조건이 만족할 때 그때서 이렇게 비로소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계속 우하양, 우상량 이렇게 써봤죠. 이게 뭐냐면 이때 우하양 수요, 우상량 공급은 우하양이니까 반대로 반비례한다 했죠. 반비례. 가격과 PQ 옆으로 놓고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려 합니다.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상해가 움직입니다. 동일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상해가 움직인다, 반비례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시험 관련 나올 테고 또 공급곡선은 양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자, 옆에 PQ를 놓으면 비쌀 때는 수익성이 높고 얼씨구나 좋다, 많이 팔고 싶고 쌀 때는 돈 안 된다, 수익성 낮습니다. 하나 팔면 손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이건 화살표가 반대로 같은 방향이지. 비싸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니까 같은 방향 양의 법칙, 공급 법칙, 비례 법칙, 동일한 방향,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양의 법칙이다. 이렇게 음양조화라 했죠. 음양조화. 제가 이걸 여자, 남자 이렇게 비유하게 됐는데요. 음양조화, 여자, 남자 이렇게 비유하게 됐는데 이때 이런 조건 네 가지 성공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성공한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둘이 만나서 결혼한대, 결혼 시장이라면 결혼할 때 가장 성공한 여자 누굽니까? 성공한 남자 누구겠어요? 잘 만나야지. 공주를 만나야 되고 왕자를 만나야 되지, 그죠? 공주와 왕자 이렇게 되겠지. 공주와 왕자.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된다? 공주가 현실은 공포의 주둥아리로 바뀌고 이 왕자는 왕자식 큰아들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 완전 경쟁시하고 불완전 경쟁, 현실 불완전 경쟁시하고 이 차이가 얼마인가? 그게 이제 우리 학습이에요, 학습. 그래서 시장 실패한 시장을 보고 우리가 불완전 경쟁시장을 한대요. 불완전 경쟁시장. 성공한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우측에 113페이지에 시장 형태의 자리에 완전 경쟁시장 별표 두시고 그 다음 한 장 넘기시가 114쪽에 저 아래 가면 불완전 경쟁시장 보입니까? 그것도 별표 두시고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은 시장 성공이다. 또 다른 표현. 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또 다른 표현. 정동진 다수. 이 네 가지 요건을 완벽히 갖춘 시장. 또 다른 표현. 또 우하양 수요, 우상량 공급, 정상 가격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되는 시장.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표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동진 다수. 이게 뭔지 봅시다. 정동진의 다수. 정동진의 다수가 가보시죠. 그죠? 안 가보신 분은 이건 현실 시장이 아니니까 상상 속의 시장,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 상상 속의 시장이고, 추상적 시장입니다. 상상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 없는 시장인데, 우리 동양 경제학에서는 무릉도이다. 이렇게 사마천의 사기 화식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릉도이다 이렇게 부르고 서양 경제는 유토피아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유토피아나 무릉도는 현실이 있다 없다? 있다. 상상 속에는 있죠. 추상적 상상 속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상상의 시장,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114쪽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있습니다. 마지막 리얼에 보니까 리얼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쭉 가운데 가면 리얼 완전한 정보란 말이 보입니까? 완전한 정보, 퍼펙트 인포메이션, 완전 정보입니다. 완전 정보.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정보가 완전하다. 정보가 완전하다. 그러면 이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정보가 완전하여 뻔수이 뻔도를 그래야 한대. 뻔수이 뻔도를 그래야 한대. 파는 사람 너만큼 나도 알고 나만큼 너도 알고
다 하니까 정보 수집 비용이 필요 없겠죠? 정보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또 알기 때문에 미래에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불확실성이 없죠. 현실은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보면 온 천지가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불확실성 위험하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가 완전하다 하는 뻔수이 뻔돌이 그래 한다.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정보가 완전하다. 현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하는 정보 비대칭 이렇게 불러요. 정보 비대칭. 자, 이 정보 비대칭이라는 이 용어가 매년 시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역대 우리 노벨 경제학상이 69년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정보 비대칭 요놈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제일 많이 탔어요. 지난해 10월 9일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이걸 가지고 다 탔어요. 또 옛날에 좀 됐지만 앨런 여사 알죠? 앨런 여사. 미연준 우리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같은 격인 미연준 의장 했던 앨런 여사. 세계 경제 대통령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분 남편 에크로프하는 경제학자 계신데 그분도 이걸 가지고 경제학상을 탔대요. 노벨 경제학상 타셨고 또 저 IMF 부총재하는 스티클리츠 하는 교수도 이걸 가지고 탔고 이거가 노벨상 최다입니다. 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지난 우리 28회 시험도 이 용어 그대로 출제합니다.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이 정보 비대칭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가령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저 대통령을 뽑아놨습니다.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놨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 진정한 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상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남편 보고 매일 일찍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새벽 4시 돌아가고 왜 이제 돌아왔나 하니까 아니 이 시간에 받아준 집은 이 집밖에 없어. 그래 들어온다니까. 기본적으로 일찍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유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유인 시스템.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유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말은 백날 해봐야 헛바야.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래전부터 제 처음 강의할 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 갖추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우리 뽑아놓으면 지를 위해서 놀아버리고 그 지역에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게 그런 현상이 워낙 많이 나타납니다. 가령 이 정보 비대칭이 우리 저 중고차 시장이 제일 먼저 난데요. 자, 새차 거래 시장이 많습니까? 중고차 거래가 많을까요? 훨씬 많죠. 새집 거래가 많겠습니까? 중고집 거래가 많겠습니까? 중고집 거래량이 훨씬 많죠. 그러면 새차, 헌차를 중고차를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은 사고 2번 친 거야. 사고 2번 친 차인데 사고 안 친다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모습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런 모습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사는 사람은 쏘가 샀다. 흔히 말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쓰면 파는 사람은 사고 2번 쳤잖아요. 그래서 사고 안 친 걸로 비싸게 샀죠. 비싸게 샀지. 이걸 잘못된 선택이다. 역선택이다. 이렇게 부른다. 역선택. 전문 용어로. 역선택. 잘못된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씁니다. 파는 사람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사는 사람은 역선택, 잘못된 선택이다. 이게 마찬가지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잘못된 선택, 역선택이고 대통령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우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전부 다 존경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면 다 존중받아요. 존중받아요. 역대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될 텐데 맨날 사고치고 참 국민으로서 민망스러울 정도로 외국인들한테 너 나라 대통령 어떻게 지내노 민망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하면 가령 국민의 행복 지수 개발한대요.
그 개발한 건 별거 아니라고 사실. 행복지수 개발. 가령 돈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하락. 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퇴임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몇 포인트 상승했냐 하락했느냐 많이 오르면 좋겠죠. 잘했다는 뜻이니까. 또 뭐 교통사고지수 사고가 낮을수록 좋을 테고 또 복지 수준 높을수록 좋을 테고 뭐 평등지수 높을수록 좋을 테고 뭐 범죄 낮을수록 좋겠죠. 이런 지수를 가중평균해서 만들면 돼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가령 40이었는데 퇴임할 때니까 50 지수가 상승하더라. 행복지수가 50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10포인트가 올라가지 10포인트. 이 10포인트 올라 1포인트당 100억씩 딱 드려도 돼요. 100억씩. 그럼 10포인트 올라가면 1000억을 딱 그냥 지들이 된다니까. 돈으로 그런 분 존경받을 분은 돈으로 또 환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훌륭하시니까 이 주면 1000억 주면 그대로 자기가 다 이마에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 거 한 10억 남겨놓고 다 떼가 다시 또 기부를 하거나 이런 계기가 많겠지만 기꺼이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 일 안 하니까 왜 합니까? 따로 재단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온통 뒷구녕으로 빼돌리잖아요. 여기 신경을 써가 국민들을 위한 신경을 못 써요. 이런 안타까움이 많고 그 정권 바뀌면 또 달리 들어가니 포트라인 선이 뭐 맨날 그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까 너무 이 공해가 심합니다. 국민들 공해가 심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만든다 시스템. 모럴 해저드 없애는 시스템. 우리 시험은 모럴 해저드 독재 회의 역선택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잘못된 선택. 대통령은 독재 회의 하지 말자. 그 안 하는 방법이 중간에 이런 행복지수, 인센티브 이거 개발하면 돼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각생 빨리 오세요. 정보 비대칭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 시스템에서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현실은 정보 비대칭이다. 근데 정보가 완전하다. 이렇게 했죠. 정보가 완전하면 정보 수집 비용이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제야 서비스 동질이다라고 했는데 제야 서비스 동질이다. 자, 동질이다. 현실은 우리 이 부부 연계 아십니까? 부부 연계. 그 중에서 마지막 개별성. 얘가 이 땅 저 땅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는 소리죠.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지금 내가 앉은 자리, 친구 앉은 자리, 자연의 위치 공간이 전혀 질이 다르죠. 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래서 개별 가격이 평당 단가가 다 다르고 개별적이고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질성, 개별성, 톡특성, 자연의 위치 공간을 서로 빼다하고 바꿔치기 할 수가 없다 했죠. 비대체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별성. 그래서 동질일 수가 없다면 동질일 수가 없다. 이질성, 질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하면 자연의 선물인 이 토지가 이 바다고 자연의 선물인 이 토지가 이 땅하고 저 땅하고 자연의 위치 공간이 질이 같아 다르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저 땅을 일로 이 땅을 저쪽으로 대체 안 되죠. 안 되지. 자연의 위치 공간은 픽스,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도 없고 증가시킬 수도 없고 감소되지 않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톡특한 천상천하 유아독전 톡특성. 이 자연의 위치 공간 우주 어디에도 똑같은 놈이 없다니까. 개별적이죠. 개별적. 이렇게 전에 우리 강의를 해 왔었습니다. 부부 연계. 그래서 개별적이다 전혀 다르다 이거지. 자, 그다음 진퇴가 자유롭다. 이 시장에 내가 사고 싶으면 사러 들어가고 팔고 싶으면 팔러 들어가고 이렇게 진퇴가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시장에 진입, 이 마켓에 진입과 퇴가 자유롭다. 현실 부동산 시장은 그래 됩니까? 어림도 없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파는 것도 내가 부동산이 있어야 팔지. 그죠? 그리고 각종 이 기본적으로 이 토지란 것은 부동산이란 것은 이 자연은 네 겁니까 내 겁니까? 우리 모두 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랬죠? 이게 팔 모양이 있어요. 별을 추수를 해가 끌어안고 니도 주고 나도 주고 이렇게 너도 주고 나도 가지고 이렇게 공공재죠. 공공재. 공공재. 이 공공재닥하는 이런 속성이 이걸 출발 시작점입니다. 부동산은. 여기다가 토지 조성하고 건축할 때 시멘트고 철근이고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다. 이것도 여기서 나오고 건축물도 마찬가지라.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토지 자연산으로부터 인간이 제조 가공해서 2차 공업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또 뭐 3차 상업 서비스 한다면 그것도 1차, 2차를 바탕하여 3차 상업 서비스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로부터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토지는 자연의 선물이니까 신의 선물이 아니고 자연의 선물이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랬죠. 공공재. 이걸부터 출발한다고.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사익 추구하고 정비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하죠. 자, 진퇴가 어렵다. 이 진퇴가 현실은 아주 부자연스럽다. 너무나 사는 돈도 큰 돈이고 파는 부동산도 공가품이고 진퇴가 아주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렇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 수요 공급자가 있는데 다수 수요 공급자. 수많은 만수인 만식이 개미들만 거래한다. 그래야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데 우리 메뚜기 떼다 그런 거 아십니까? 주식 투자할 때 메뚜기 떼가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개미들이 집단체를 이루면 주가 조작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메뚜기 떼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개미 떼 없이 개미들 각자 의사결정 수많은 만수인 만식이 거래한다. 그럼 요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3억이라면 정상가가 3억이라면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사고 싶겠지 당연히. 그래서 2억 9천 매수 주문 내면 못 산다니까. 2억 9천에 매수하면 못 사요. 다 3억에 팔 수 있는데 무엇하러 파는 사람이 2억 9천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을 순응해야 되고 3억에 사야 하고요. 3억 1천, 2천 더 비싸게 살 이유가 없죠. 또 파는 사람도 3억에 팔 수 있는 걸 더 높게 팔려고 3억 1천만 원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수용하여 시장 시가를 다수 수요공급자라면 수용자밖에 안 되지 자기가 3억 1천, 2억 9천, 2억 9천 사겠다, 3억 1천에 팔겠다 이게 가격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완전 경쟁시장이라. 완전 경쟁시장은 시장 가격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00명이 살 사람이고 10,000명이 팔 사람인데 10,000명 살 사람은 전부 다 3억에 사는데 자기 혼자 2억 9천 살려면 안 되잖아 이게. 또 10,000명 전부 다 3억에 팔 수 있는데 이걸 3억 1천만에 팔려고 내놓으면 못 팔죠. 시장 가격을 수용해야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자, 기억의 제하의 동질성 동그라미 하시고 자,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다가 일물일가 법칙 한번 적어볼까요? 일물일가 법칙. 우리 그 얘기가 우리 시험에도 종종 나오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만수인 만시가 거래하기 때문에 이 3억이란 것은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 가격이 성립하죠. 다른 가격이 형성할 수 없잖아요. 사는 가격도 수용, 파는 가격도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합니다. 완전 경쟁시장의 가격은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합니다. 우리 앞에 토지할 때 개별성에서 개별 가격이 존재합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니은, 다수, 동그라미, 다수의 수요 공급자. 자, 다수 수요 공급자. 현실은 파는 사람, 땅 파는 사람 한 사람, 오랜만에 땅 살 사람 나타나가지고 서로 협상 가격, 이렇게 체결을 많이 하죠. 쌍방 독점, 파는 사람도 독점 공급자, 사는 사람도 독점 수요자, 서로 쌍방 협상, 이렇게 주로 많이 한다고요. 현실은. 근데 이 완전 경쟁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다수 수요 공급자.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므로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시장 가격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근데 디귿 자유로운 진입과 태거, 진 동그라미 진 동그라미.
진입태거가 자유롭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여기는 자유동에 수요 공급이 수요자 공급이 자유롭다 이 말인데 수요 공급 자유롭다. 그 다음에 리얼은 완전한 정보 정. 그래서 그 동그라미 한 거 읽으면 뭐가 된다? 정동진 다수 잊지 마세요. 응? 나를 잊지 마세요. 포개미낫 정동진 다수. 이거 자체가 그대로 시험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아시야 이렇지 못한 불안정 경쟁시장 격차. 남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남자를 알아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진 다수. 그러면 이렇지 못한 시장이 불완전 경쟁시장이지 뭐. 이 조건, 정동진 다수 이 4개 조건을 완벽히 갖춰야 완전 경쟁시장인데 현실은 전부 다 어긋나죠. 그래서 불완전하기 짝이 없고 특히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더욱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동산보다도 더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떨어지죠. 현실, 구체적 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 뭐 독점 과점 이거 파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독점 공급 그러면 이 다수하고 불을 차잖아요. 다수. 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는 독점 수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점 서너 기업이 공급자가 된다. 과점 공급 뭐 과점 수요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제라는 말이 있죠. 자, 그 용어 독점적 밑에다가 차별적 공급 이렇게 하는 씁니다. 차별화, 제품 차별화 이렇게 쓰시고 경쟁 밑에다가 다수 이렇게 써요. 다수. 우리 미용실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다수죠. 다수. 미용실이 다수 맞습니다. 미용실마다 서비스 질 차이가 있다 없다? 내 단골집하고 다르죠. 다른 집하고. 그래서 미용실이 대표적으로 독점적 경제입니다. 독점적이다 이 말은 질 차이가 있고 서비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은 다수 공급자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게 동질 알잖아. 동질. 정동진에서 동질 같은 질이 아니죠. 질이 개별적으로 이질성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놈도 당연 독점적 경쟁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됐고요. 한 장 넘겨서 이제 부동산 시장 특징.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자, 나중에 우리 시험 할 때 계속 이 흐름이 쭉 갑니다. 계속 갑니다. 제가 머리 하면 뭐다? 머리는 효율성이고 그걸 시장 형태에 들어오면 시장 성공시장이 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이고 완전 경쟁시장에 달성되는 거고 정동진 다수가 성립하고 이쁘게 공주, 와양, 멋있게 왕자, 우상향, 음양조화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된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렇게 한다. 그 시장을 괄호 속에 넣어봐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까? 특징. 특성, 특징 뭐 아무 써도 되는데 자, 요 시장을 괄호 속에 넣어버리면 뭐다 이게? 부동산의 특성이죠. 우리 부동산 특성 앞에 공부했습니다. 첫 공부할 때. 자, 부동산의 특성은 두 가지. 이분법으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자연의 선물인 토지라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로부터 항상 출발해야 돼요. 우리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토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걸부터 민법상 권리, 공부상 권리가 다 생긴 거니까. 자연의 토지 있죠. 자연의 선물. 그 다음에 자연하고 뭘로 나눈다? 그렇죠. 인문. 자연, 인문적 특성, 이거 아시죠? 자, 자연적 특성은 몇 가지? 부부연계, 그렇지, 부부연계.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자연의 선물인 토지, 부부 연계, 요놈 이 뿌리 때문에 민법도 그렇게 생겨먹었고 공법도 그렇게 권리가 생겨먹었습니다. 학개론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토대로 나타난 마켓, 부동시장님은 마켓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문적 특성은 뭐가 있었습니까? 용도, 분합 위치, 그제? 용도, 분합 위치, 부부 연계, 용도, 분합 위치 이렇게 했습니까? 부부 연계, 용도, 분합 위치. 이게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 계속 학개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민법, 공법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권리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법이.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 특성 때문에 이렇게 이 마켓이 특성이 이렇게 생겼죠. 자연 특성, 인문 특성, 이분법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또 안 나눌 때는 사회, 경제, 행정, 자연 요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법, 경기, 복합 개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세 가지 부르는 스타일이 저희들 시험에 책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성이 뭐냐?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제 먼저 보니까 국지화 이런 말을 보입니까? 국지화. 이거 앞에서 우리 말 이미 다 했습니다. 이게 다 공부했어요. 국한된 지역별 분석한다. 전국토가 전국의 라면 값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인천 다 같죠? 라면값, 계란값은 다 같은데 땅값은 cada 다르다? 전혀 다르죠. 시장 지역별 다릅니다. 땅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한된 지역별로 지가 수준을 분석해야 돼요. 그 현장에 임장활동해서 그랬죠. 이런 사실. 다음 이제 좀 더 이제 세분해서 가령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지역도 우리 뭐 전국 토지를 공부하실 때 뭐 도, 간, 농, 자 이렇게 분류합니까? 그 땅값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도 다시 주, 상, 공, 녹 또 다르죠. 또 주거지역도 다시 전일주의,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르죠. 또 전용 주거지역도 1종, 2종 다르죠. 준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다르잖아요. 이렇게 세분화된다고 시장이. 다 그렇게 세분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이 많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 분석에서도 당연히 공법상 권리 분석 잘 돼야 그 땅값 수준을 알 수가 있으니까. 국한된 지역별 분석합니다. 이거 이미 이때 다 했어요. 그때 한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비석장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비넉장이죠. 비넉장. 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이전 우주 세상 상태가 자연이라는데 그래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비 4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건 자연 현상입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자연이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단 그 후에 사람이 공해를 우리 뭐 날씨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원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자연 현상입니다. 선천적인 자연이죠. 이 4가지 비넉장이 원래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특성 때문에 3가지 비공개성 토지를 매매하고 나서 이걸 실제는 둘간에 10억에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7억에 거래했다. 9억에 거래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다운 계약서거나 뭐 요즘 뭐 그림자 가격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 나타날 수 있죠. 자금 출주 조사를 생략받았거나 또는 양도세를 탈세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보유과세, 상속증세 문제, 자금 출주 조사 이런 거 생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부 연계 이 넷 중에서 공개를 끌어야 한다. 그 가장 밀접한 특성이 뭘까? 자기들만 알고 있고 공개를 끌어야 한대요. 이 넷 중에서 이 개별성이 개별 가격이죠. 아파트는 별로 숙이지 못합니다. 아파트는 빤하지. 매매가 거래 사례도 워낙 많고 해서 아파트는 뭐 세무서에 만약에 5개 거래하고는 4개 거래소라고 신고하면 금방 다시 소명 자료 밝혀주세요. 날 온다니까 그렇게 못해요.
근데 땅은 실제 5개거래하고도 4개거래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르잖아요. 국세청에서도 알 길이 거의 없죠. 주변 사례 해도 아까 개별성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비공개성, 은밀성, 숨기를 한다. 이런 속성이 있고, 요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 다음에 표준화, 비표준화. 자, 우리 토지는 표준화가 된다, 안 된다? 라면처럼 한 박스 가져와. 평당 1000평, 100평에 단순 10배다. 이러면 안 되지. 100평이 뭐 강남의 100평이냐 시골의 100평에 따라서 전혀 천차만별 개별성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가 안 돼. 표준화가 안 되죠. 비표준화. 표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 때문에 조직적 시장이, 이런 특성들 때문에 조직적 시장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자, 라면은, 계란은 도소매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면 돼요. 근데 땅을 100평, 1000평 조직적으로 유통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조직화 될 수밖에 없다. 조직적 시장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푸는데. 자, 요게 이제 가장 큰 영향, 부부, 연계 다 영향을 주지만 개별성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조직화,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조직화되면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볼펜 다 놔야 돼요. 연필 다 놔야 됩니다. 주식처럼 거래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필요 없죠. 요거는 개별성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시장에, 그 시장판에 브로커,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한다. 전 세계, 전국에, 방방곳곳에 다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개별성 때문에. 현장에 가서 개별적 가격이 얼마인지, 그쵸? 가격 수준을 파악해야 되고, 매수, 매도 가격 등, 이렇게. 그래서, 비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직적으로 만든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조직화시키면 거래 비용은 상당히 절약되겠지만,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어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현실은 근본적 이 뿌리 때문에 조직적 시장이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 다음에 수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수요 공급. 특히 공급은, 자, 공급은 우리 이 부정성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정성은 증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연의 토지는 증가할 수가 없다. 생산할 수가 없다. 생산비 투입하여 생산비 법칙. 라면처럼 한 박스, 두 박스 생산할 수가 없죠, 이게. 그게 이제 부정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장에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이게 수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공급은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과다한 시장은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은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고 시장별 가격이 왜곡, 뒤틀리다고 이런 일시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 중에서 대표로 공급, 부정성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단기 거래의 곤란성. 부동산 단기 거래 됩니까? 잘 안 되죠? 아파트는 뭐 2, 3개월이 가능하지만 토지라든지 특히 금액이 크고 등 해서 단기 거래의 곤란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단기 거래의 곤란성. 이거 이미 공부 안 해도 대충 다 상식 감으로 다 이미 감이 피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교과서 용어로 시험 나오는 용어로 숙달시킬 뿐이지 뭐 새로운 거 처음 닥치는 거 처음 배운다 이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이 토지는 법적 제한이 많다 적다. 법적 제한이 많죠. 이 전국토에 제가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공공재를 했잖아요. 공공재. 공공재는 사법에서 다룹니까? 공법에서 다룹니까? 그렇죠. 공법에서. 공법. 우리부터 시험만 해도 벌써 세 과목 아이가. 사법, 민법 하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의 선물 이 토지는 우리 모두 다 끄기 때문에 공법의 대상, 공법에서 다룰 문제이고
옛날에 왕의 땅일 때는 뭐 별별 없었지만 지금은 사적으로 다 소유를 하죠. 그 때문에 이제 민법상 다툼 등 해서 민법이 좀 더 나오기도 하지. 그래서 사법, 민법, 공법, 사법. 법적 제한이 많다. 공익 차원에서 다뤄야 할 법질서가 많겠죠. 그죠? 그런 감이 있다는 거 말하면 돼, 학교로는. 구체적 공법은 공법 2차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금이 많이 듭니까? 적게 듭니까? 땅 사고 팔고, 부동산 사고 파는데, 자금 많이 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있지. 그래서 가령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은행 가서 2억 빌리고 자기 돈 1억입니다. 이 당연히 금융 문제죠. 이것도 당연히 돈 시장이고, 전체는. 3억이다. 3억짜리 사면 3억이란 금융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사기가 쉽다 어렵다. 타인 자본에 대한 금융 비용이 상승하면 사기, 돈 빌리기 어렵고 적게 사고 잘 사기 힘들죠. 이 타인 자본보다도 실제 컨설팅에 들어가면 이게 자기 자본 비용이 훨씬 높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자, 명시자, 눈에 보이는 이자, 명시자. 요건 묵시자, 눈에 안 보이는 묵시자. 이게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요건 이제 컨설팅 할 때 쓰는 거고요. 컨설팅 하는 거, 컨설팅은 눈에 안 보이는 거 훨씬 더 많이 계산합니다. 컨설팅. 요걸 알아야 묵시 비용이 뭐냐. 명시적 이자 비용과 묵시 이자 합쳐가 가중평균 해가지고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투자로 가면 요거 수익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잘 구하는 사람이 컨설팅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자금의 유용성 당연하지. 자, 책에 그냥 간단히 봅시다. 자, 이거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 놈도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딱 별표 드시고 별표.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맨날 시장 공부하는데 경제론에서 시장 공부를 하는데 그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부동산 시장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진 않은데 시험 자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특성 이미 아시죠? 이 자연, 인문. 자, 국지화. 부동성 때문이죠, 대표로. 예? 부동성 딱 적어두시고 그 읽어버리면 다 이해됩니다. 앞에서 우리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점대 가로 2번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 이 특히 공급 그 밑에 토지 부정성 있죠. 부정성. 공급 생산비 투입하여 라면처럼 정가시킬 수가 없다.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우리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3, 4, 5번 전체 묶으시가 3번, 4번, 5번 전체 몽땅 묶으시고 그 앞에다가 B 이렇게 쓰면 돼요. B 한자가 안 되면 한글로 B 이렇게 쓰면 돼요. B 공개성, B 표준화, B 조직화 이렇게 끊어놓고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개별성이죠. 개별성 때문에 비공개, 개별 가격, 은밀하게 토지거래의 실제 5개 거래하고는 사업 다운계약 한다든지 그림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표준화, 개별적이니까 표준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샘플 뽑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중에 가면 우리가 감정평가로 가면 전국 토요 50만 필지를 샘플을 뽑아가지고 편지 공시가를 평가하는데 그 가지고 약 한 3,200만 필지를 개별 공시가를 구하거든요. 그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전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조직적 시장이 안 됩니다. 도소매 유통이라든지 일반 주식이나 라면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몽땅 묶어 두시고 그 다음에 점대 6번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은데 공법, 사법 어느 제한이 많다? 부동산은 자연의 선물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 1차, 2차, 3차 산업 모든 산업도 그렇습니다.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법성 요소 강하니까 공법이 훨씬 많지.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워낙 고가품이니까 당연히 내 돈 벌어가지고 내 돈 3억 벌어가 3억짜리 아파트 사겠다고 하면 이거 평생 가도 10년
안 먹고 안 쓰고 쫄라매고 돌아가시죠, 그지? 이렇게 그래도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이 있으니까 자부담 이런 것만 있어도 3억짜리 살 수 있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때로는 요즘 원룸 같으면 잘 안 되는 곳에는 3억짜리 원룸 같으면 이거 오히려 3억 내 돈 하나도 없이 인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금 이게 3억 5천 부천이고 5천만 원 돈을 받고 사기도 합니다. 호주머니 돈 하나도 없어. 그 원룸 사는데 돈을 받고 산다니까. 이거 보증금이 많은 경우 이때 이제 실무상은 이걸 가지고 중개보수로 많이 뺏어갑니다만은 실제 그럴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니까. 마이너스. 자금의 유용성.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 그게 바로 단기 거래의 곤란성입니다. 아까 이 단기 거래 곤란성. 단기 거래 곤란하다. 당연하죠. 자, 넘기시고 Q 2번 Q.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X 찍으라. 자, 2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부정성 때문에 고도로 국지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 어디가 틀렸죠? 국지화란 말은 부부 연계 중에서 뭐다? 그렇죠. 이 부동성, 요놈이지, 요놈. 부동성 때문에 국한된 지역별 지역 분석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지. 부정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한 거죠, 실제. 오케이. 그 다음 금태 4분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건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응? 옛날 시험은 부동산 시장 특성과 뭐 기능 차이를 다른 것은 이렇게가 특성에 4개 놓고 요거 1개 놓고 요거 4개 놓고 저거 1개 놓고 출제했습니다만 그건 출제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출제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 그렇더라 하면 되지. 그거 뭐 암기해가지고 앞머리다가 이거 암기해갖고 특성 뭐 4가지 기능 1가지 넣고 특성 아닌 걸 찍어내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 안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시장에 가면 사고 파니까 자원 배분 되는 거지, 당연히. 사고 파니까 자원 배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교환 기능이 있다. 이 교환은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민법 공부할 때는 개인적 권리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우리 여기 학개론에서 교환이란 말은 포괄적인 교환입니다. 광범위한 포괄적, 법경기, 복합 개념의 교환이니까 굳이 민법의 한정적 개인 권리 차원에서 법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둘째 줄을 보시니까 여기서는 부동산과 현금, 여기 매매죠, 매매. 민법으로 용어 바꾸면 매매. 돈 주고 사잖아요. 돈 받고 팔고 매매.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 이건 교환이죠, 교환. 그 다음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 임대. 매매, 교환, 임대차. 민법으로 바꾼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민법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자, 우측에 가격 창조 기능. 이건 이제 그 밑에 개별 가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별 가격. 땅 매매할 때는 매매시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죠? 동시 같이 팔면서도 이 중에 A라는 중개사무실은 10억에 내놓고 B라는 중개사무실은 9억에 내놓고 C라는 중개사무실은 7억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지? 이쁜 C 공인중개 사무실은 7억에 내놓고 매도자가 이렇게도 하잖아, 그지? 근데 막상 거래될 때는 뭐 7억에 거래할 수도 있고 뭐 9억에 거래할 수도 있고 어제 7억 내놨다가 오늘 처리하고 8억 올릴 수도 있어 이게. 그때 새로운 가격 창조. 그 창조를 하니까 뭐 거대한 창조 이런 게 아니고 4차 산업 창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가격들이 나온다. 그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정보 제공, 컨설팅. 이거 당연히 시장에 사고 팔 때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아까 우리 정보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게 기본적 정보 알려줄 의무는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도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양과 질 조절한다. 자, 양은 저희들이 늘상 수평선은 우하양 수요, 우상향 공급, 수평선은 Q 이렇게 동질이고 퀄리티 질은 동질이고 양만 퀀티티 양만 변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질이 엄청 변합니다. 땅 개발하고
토지 형질 변경, 건축을 많이 했느냐 적었느냐 따라서 고쳤느냐 저쳤느냐 따라서 양과 질이 계속 무던히 바뀌어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일반 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넘겨버리고. 자, 효율적 시장 나왔습니다. 효율적 시장. 계속 시장이라. 계속 시장이죠. 마켓.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기본적으로 민법도 공법도 수급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 수요에 따라서 민법 공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마켓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켓. 시장판을 잘 읽으면 돈이 됩니다. 시장판을 잘 읽으면 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테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로는 여기저기 시장이 마켓이 계속 나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앞에, 효율적 앞에다가 정보 하는 말 쓰시고, 정보. 정보.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다. 자, 효율적 밑에다가 정상 쓰시고, 정상. 효율적이란 말은 정상입니다. 자, 우리 효율적인 머리다, 가슴이다. 머리,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머리가 작동, 효율적이 못하면 시장 실패,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효율적이면 시장 성공. 그 속에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 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요걸 우리 정상 이윤. 자, 우리 투기하면 일반적으로 초과 이윤을 먹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정보 비대칭에서 당하는 사람은, 역선택한 사람은 손해를 보죠. 정상은 본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빵. 세상은 몇 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다? 세 가지. 아까 제가 박수칠 때 우리 천진 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빵. 이 빵이라 빵. 요걸 먼저 정상이윤 이렇게 정상이윤. 그래서 이 시험에서도 시장이 효율적이면 정상이윤이 나오지 초과이윤이 없다. 손실이 없다. 이렇게 계속 시험 나온다고. 효율적이란 말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죠.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정상 공부 많이 합니까? 비정상 공부 많이 합니까? 민법 앞에 총칙 공부할 때 정상을 공부 많이 한다, 비정상을 공부 많이 한다? 비통착 사강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다 비정상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비정상이 당연히 훨씬 많이 나오죠. 정보 비대칭이 현실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실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당연히 민법, 개인적 권리 정상화시킵시다 하는 그 권리가 많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학교로는 뭐 그런 건 따질 필요 없으니까 시장판 전체 정상시장인지 그렇지 못한지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니까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 효율적 그 2번에 자리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시면 시장의 효율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별표, 즉각적으로 다른 말 써도 됩니다만 일단 그렇게만 쓰면 돼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가령 지금 여기에 아름이 엄마 빌딩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니까 저 뭐 영어로 미스터 파마시 보입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121페이지 쭉 상단을 보니까 미스터 파마시 보이죠? 유진 파마시인데 유진 파마 이분이 이걸 가지고 5년 전에 노벨 경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론의 시사성 있는 것은 그해 직전에 전전에 노벨 경자상 받은 것이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게 시사성 있는 문제라. 이걸 가지고 받으시까 그때 연속으로 3번이나 출제했어. 3번. 연달아. 이제 하도 많이 출제해보니까 좀 출제 안 하겠지, 이제. 계속 출제를 했습니다. 그 미스터 파마시인데요. 그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약성이라 해서 약형이라 되어 있어요. 약성.
원래 주식시장에서 온 건데 주식에서는 약형, 중강형, 강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부동산은 다르니까 용어를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강성, 파마를 약성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강성으로 파마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중강성으로 파마를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시장 전체 평균적으로 어느 게 많다? 강성? 세다. 시장 전체는 항상 가운데 있는 거죠. 항상 가운데 있는 거지. 중강성, 이게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중강성 유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이게 유사합니다. 유사.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정보 범위라. 정보 범위. 아까 저 정보의 효율성이니까 이 정보가 약성은 어제까지 과거 정보는 여기 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중강성은 현재 공개된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강성은 공개되지 않은 미래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이든 우리가 부동산이든 간에 이 가치 가격에 반영된 정도가 어디까지가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과거 정보 주로 반영되어 있겠죠. 이건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아웃사이더, 외부자 다 한다. 내부자들 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 그 다음에 미공개된 미래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미래 정보까지도 다 반영된다는 게 강성이라. 강성. 그럼 주로 공개된 정보,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반영되겠죠. 주가든지 부동산 가격에. 그래서 이게 현실적 부동산 일치한다 하는 소리는 쓰면 약간 무리고요. 유사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강성과 유사하다. 자,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고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분석이라는데 그래프 분석 있죠. 우리 주식 보니까 차트 분석 있잖아요. 올 이동 평균선 뭐 이런 게 나오지. 그래프 분석. 어제까지 드러난 걸 그래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테크니컬 분석 이렇게 부르고, 이걸 보고 이제 기술적 분석. 과거를 기술한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이걸 분석을 보고 펀더멘털 분석, 영어로 펀더멘털 분석이라고.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너도 나도 알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개된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다.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도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강성인데, 강성. 그러면 약성 10,000명, 어제까지 정보를 아는 10,000명들이 자기들끼리 이 건물을 사고 팔면 어제까지 정보가 반영했을 때 이게 평당, 뭐 제곱미터당, 우리 시험은 평당 일단 안 나오니까 제곱미터당 이게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어제까지. 오늘 굿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로가 쫙 닦인대, 우리 옆에. 그럼 올라간다, 내려간다. 접근성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겠죠. 호재가 발생해서 여기 실제 120만 원이래, 120만 원. 그러면 어제까지만 아는 정보, 이 10,000명은 오늘 현재까지 아는 중강성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 중강성이 이기겠죠. 이게 실제 오늘까지 정보를 보면 평당, 제곱미터당 120만 원인데 쟤들은 약성은 100만 원 주고 하니까 삽버리면 20만 원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정보 차이로 인해서. 그래 되겠죠. 그런데 강성이 야, 여기에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내부자로서 미공개된 내부자. 이건 내부자고 이건 외부자입니다. 내부자로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가 있잖아요. 청와대 깊숙이 앞으로 저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자기들 것만 어느 특정 회사의 이사회 결정해서 이사회 결정하고 나서 3일 후에 지금 공개를 할 텐데 그 전에 정보는 자기들만 아는 거죠. 그런 내부자들 미공개 정보, 미래 정보까지 볼 때는 여기에 또 멋진 대형 랜드마크 하나 들어온단다. 그럼 벌떡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자기들 공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미리 사는 거지. 미리 사면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투기 거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투기 거래라든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면 내부 정보 자기들 것만 아는 내부자들이 이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 불법이죠. 불법이잖아. 미국 같으면 이게 엄격히 차이나몰 파이널 해가지고 엄격히 규제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약해요. 그래서 해먹고 들키면 본전이다 이런 식이 자꾸 반영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 그 내부자, 외부자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 만약 이 세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강성이 1등이지. 벌써 정보 게임에서 이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강성. 얘는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자, 보시면 우측에 약성의 과거 동그라미 하시고 과거를 분석하는 그 밑에 니은의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이란다? 기술적 동그라미 하시고 과거 기술했다. 그 다음에 2번 중강성 별표 중강성 별표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 동그라미 하시고 공표 거기다가 현재 이렇게 쓰시고 현재 공표된 정보는 전부 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이니까 외부자 이걸 현재 정보 당연히 분석은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공개된 건 알 수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을 한다. 꼭 기본적 그것도 동그라미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강성혈적 시장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자 공표되지 않은 것 그 위에다가 미래 이렇게 쓰시고 미래 공표되겠지 미래 이렇게 쓰시고 내부자 이렇게 씁니다. 내부자 미래 공표되지 않은 것 내부자 모든 정보 어떤 정보이든 이렇게 있죠. 그다음 모든 쓰시고 모든 정보가 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 분석해봐야 허탕이겠죠. 무슨 정보든지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정보 분석해봐야 소용없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약성 만명 자기들끼리 붙어봤자 초과윤이 없고 정상윤밖에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중강성 자기들끼리 만명 사고 팔아봤자 정상윤밖에 없습니다. 또 강성 자기들 만명끼리 사고 팔아봤자 정상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보가 효율적으로 쏙쏙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부족 반영이나 초과 반영되어 있다면 초과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즉시 다 반영되어 있댔잖아요. 이게 시장이 효율적이니까 시장이 마켓이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효율적이다.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밥 먹을 틈도 없이 똥좀 누를 틈도 없이 바로 그냥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붙으면 정상윤밖에 못 먹습니다. 단 이 세 사람이 붙으면 달랐죠. 정보 범위가 다르니까 그때는 얘가 초과윤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붙을 때는 당연히 종목 잘 골라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이게 유진 파마 이분이 노벨 경상 받은 이유가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식 종목 잘 골라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 주가 지수 있잖아요. 지수 개발. 우리 인류에 지수 개발하는 공헌을 했다. 그 공헌 때문에 노벨상을 드린 게 지수 개발. 우리 현실적으로는 종목 잘 고르면 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진 파마 이분 말고 또 다른 한 교수도 세 사람이 이 당시 세 사람 노벨상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은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 잘 고르면 돈 된다 하는 거하고 같이 노벨상을 드렸어요.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분 말이 맞는데 시장이 불안정적일 때는 또 저분 말이 맞다고.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시가 던지시라 이런 얘기예요. 한때 우리 뭐 비타민 C가 좋다는 의사도 있고 안 좋다는 먹어봐야 소용없다는 의사도 있고 이렇잖아요. 뭔가 한 개 사안을 두고도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안 그럴 때는 종목 잘 고르면 돈 되는 저분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서로 밸런스 있게 판단하시라고 양쪽으로 상반된 견해입니다만 같이 노벨 경상을 드렸지. 이게 이제 바로 정보 효율적 시장이다.
자, 그 밑에 Q 보시면 Q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Q.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뭐 맞는 것 같죠? 처음 보시면 맞는 것 같아 하는 정도. 그 다음에 2번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앞말은 맞습니다.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 얻기가 쉽다.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으로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효율적이니까 정상이윤밖에 없습니다. 아까 효율적 밑에다 정상이라고 말 써놨지? 나중에 책 검사해봐야 되겠다. 정상 써놨는지 정상적으로 써놨는지. 틀려버렸지. 3번도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죠? 우리 한국은 ICT가 세계 1등 국가로 돼 있죠. 이런 정보력하고 저 아프리카에 42.19 마라톤 달려가서 알려주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나라마다 비슷하다 하는 말 자체가 벌써 현실성이 없죠. 틀렸고 효율성 정도도 거의 같아. 다르겠지? 다르겠지? 그죠? 전혀 다르겠지. 상식적으로 감으로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과거를 기술한다. 과거를 기술한다. 여기까지 맞죠? 자,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윤 얻기가 쉽다. 자기들끼리 붙어봤자 정상이지 정상이윤이지 초과 이윤 아닙니다. 틀려버렸죠. 5번도 마찬가지. 자, 그럼 한번 쉬었다가 할당 효율적 시장 들어가도록 합시다.